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처음으로 총선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법정에서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면 정치적인 방법 등 다른 길을 찾겠다고 한 건데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기에 항소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고 여러 흠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찔리고 베었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의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설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우리가 주장하는 독립형 제도에서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가 없어요. 알고 계시죠? 이재명 대표가 있던 민주당이 지금 야합으로 관철하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 준연동형 제도 하에서는 이 틈이 보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가 있어요. 조국 씨는 민주당으로는 못 나와요. 민주당 그렇게 이렇게 정말 이재명 대표 때문에 정말 도덕적이 극단적으로 낮아져 있는 민주당에서조차 조국 씨를 공천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건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재명의 민주당에서조차 출마해서 배지를 달 수 없는 조국 씨가 이렇게 뒷문으로 우회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얼마나 문제 있는 제도인지 국민의 민의를 반영하지 않는 제도인지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제도 하에서라면 민주당의 어떤 사실상의 지원으로 조국 씨는 사고로 국회의원이 될 겁니다. 그게 민의를 반영하는 겁니까? 일단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한동훈 비대위원장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하기 전에 저도 한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한동훈 위원장님은 저에게 그 질문을 하시기 전에 본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부터 공개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국 전 장관에게는 굳이 데리고 갈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했던 것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을 배지 달게 만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얘기하는데요. 지금 그 사안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검언 유착? 그거 그 본질은 뭐였습니까? 권력과 일부 언론이 권언 유착을 해서 조국 수사를 했던 저에게 보복하기 위해 했던 공작 아니었습니까? 본질은 그거였죠. 저의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수사심의위원회가 무혐의를 결정했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무혐의를 결정했습니다. 자그마치 9번, 10번이었죠. 그리고 구속까지 됐던 채널A의 이동재 기자도 무죄 확정됐습니다. 본질이 권언 유착 공작이었다는 건 이미 드러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창피함을 모르고 아직도 그런 얘기하는 건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생닭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고 정치인이 흔드는 모습은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털이 다 뽑히고 목이 잘린 생닭을 영어식 표현으로 그로테스크하고 기괴했거든요. 이게 뭐지? 그런 장면을 제가 처음 봤겠죠. 그래서 추측건데 서민 코스프레를 하려면 생닭을 잡아야 된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서민이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생닭을 집에 가서 먹지 않았다는데 5만 원을 걸겠습니다. 저 같으면 그 닭을 들고 가서 집에 가서 닭볶음탕을 해 먹었을 것 같긴 한데 기자분들이 그런 거 안 물어보시나요? 저는 그 얘기가 정말 어렵게 살고 정말 하루하루 힘든 생활인이시고 이런 국민들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언급되는 것에도 제 스스로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거 말고 정말 중요한 것들이 정말 많죠.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정치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대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뭡니까?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오늘 처음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검찰 독재 조기 종식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1호 특검 발의법 발의입니다. 3년은 너무 깁니다. 다시 국민이 승리하는 역사를 조국혁신당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개혁하겠다.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시피 비례 정당에서 유죄 확정된 경우에 그 다음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저희가 공약으로서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 비례 정당 같은 경우는 주로 범죄 혐의로 재판 확정을 남긴 사람을 줄줄이 사탕으로 서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어받겠다는 취지거든요. 조국이 확정되면 황운하가 받고 황운하가 확정되면 그 다음에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이 정당 운영이 비례제도가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그걸 막는 법률안을 개정안을 내겠다는 것이 저희의 6번째 정치개혁안입니다. 이미 저런 법안이 예. 과거에 나왔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예. 그거는 저기 계신 국민의힘의 그 법률가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예. 왜냐? 국회의원의 지역구 의원과 달리 비례대표는 지역구 의원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내용의 법안이 위헌이라고 결정이 나 있어요. 예. 이미 위헌 결정이 난 것을 또 낸다? 통과도 안 될 것이고 통과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따라 위헌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래서 공부를 안 했거나 공부와 관계없이 그냥 저한테 공격하려고 한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좀 첫째는 공부를 좀 더 해라라는 말하고 싶고 그다음에 공부 잘하셨으면서 그다음에 이제 저나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지금 뭔가 잽을 날리시는 것 같은데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 생각을 하고요. 저희 생각으로는 조국혁신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아지니까 이 위축된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예민하고 불안해진 모양인데요. 제가 표준어로 하면 어감이 살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부산 사투리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투리로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예. 너희들 쫄았제? 그분이 비판하는 건 제가 잘 못 봤는데 그분이 무슨 어떤 비판을 했죠? 자기가 유죄 받고 감옥에 가더라도 다음에 승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비판이라는 게 그거밖에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왜요? 왜요? 그게 왜 위헌 소지가 있죠? 비례대표가 뻔하게 지금 2심까지 유죄 받아둔 사람, 그 3심 유죄가 거의 확실시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1번으로 놓고 그럼 그 다음을 이어받을 게 뻔히 예상되는 게 오히려 그게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겁니다. 헌법 정신이 그렇게 범법자들이 릴레이 하듯이 국회의원직을 승계하고 거기서 세비 받아먹고 특권 누리라고 하는 것이 헌법 정신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대부분의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